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어제보다 더 부은 배, 점점 늘어나는 약봉투, 내려가지 않는 혈당 수치, 운동도 해봤고 식단도 바꿔봤지만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내 몸. 혹시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라며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 습관 하나가 몸의 변화를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짐은 어느 한 시간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지나치면 회복의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복부는 점점 나와 보이고 혈압약은 하나둘 늘어나며 혈당은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 쌓여만 갑니다.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바꿔봤지만 몸은 요지부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대사가 느려지니 어쩔 수 없다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높아지고 약만 늘어가는 현실은 결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지만 몸 안에서는 지방이 연소되지 않는 체질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몸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약으로도 의지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아침 공복의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지방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중이 줄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멈춰섰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름은 가득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연료는 충분히 있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에 당은 넘쳐나고 지방은 쌓일 대로 쌓였지만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이며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근본 원인입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몸의 연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그대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좌절이 시작되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멈춘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방을 연료로 쓰도록 몸을 다시 훈련시키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드니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약 없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더 나빠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약을 끊고도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에 생기까지 돌았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유전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지방을 쓰도록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그 단 하나의 차이가 모든 결과를 갈랐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몸에서 다시 지방을 사용하는 몸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 그 변화의 첫걸음이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변화를 실감하기 위해 직접 관찰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 200명을 따로 기록하며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나이도 달랐고 질병의 종류도 다양했으며 생활 환경 역시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단 하나, 정말 딱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먹습니다. 물 한 잔, 과일, 빵, 주스 등으로 속을 채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건강 상태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침 공복 시간을 철저히 12시간 이상 유지하게 했습니다. 관찰 기간은 석 달이었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공복 시간을 늘린 그룹은 평균 체중이 5.2kg 줄었고 혈당은 28%나 개선되었으며 복부 둘레는 7cm 이상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절반 이상의 환자가 약 복용량을 줄였고 일부는 아예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반면 평소대로 지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동량도 같았고 식사량도 비슷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복 시간 동안 몸이 다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당분과 지방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으면 몸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당분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지방은 저장된 채로 사용되지 않고 계속 축적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당이 고갈되고 몸은 생존을 위해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몸이 익숙해지고 결국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때부터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이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공복이라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 바로 뱃살과 혈당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간식, 과일, 떡, 음료까지 하루에 5번, 6번 이상 무언가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몸을 당만 쓰는 구조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계속해서 외부에서 당이 들어오니 몸은 굳이 지방을 꺼내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나서 창고에 쌓인 쌀은 썩어가도 꺼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 습관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천천히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덧 8시, 9시를 훌쩍 넘기고 그 후에는 곧바로 눕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게 되고 지방을 태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손발이 찝찝하게 부어있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죽이나 과일만 드십니다.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전 내내 허기를 느끼게 되고 다시 또 무언가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요동치게 되고 몸은 당에 중독된 루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전체가 당을 찾는 패턴으로 고착화되고 맙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대사가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엔 빵에 커피, 점심 먹고 나면 과일, 저녁 늦게 먹고 바로 자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배만 불룩 나와 있더라고요. 웃으며 하신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은 지방을 태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약을 먹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김모 어르신은 69살로 매우 단정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죽 한 그릇에 김치를 곁들여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점심은 평범하게, 저녁은 가족들과 8시쯤 먹고 과일로 마무리하는 루틴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생활 습관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95cm에 이르고 있었고 당뇨약 2종류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체중은 줄지 않고 뱃살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드셔봤자 배만 더 나와요. 정말 뱃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어르신은 이런 말이 서운하기만 하셨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 말에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하루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새벽 5시 꿀물부터 밤 9시 과일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몸이 지방을 태울 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드신 꿀물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단맛이 들어가면 몸은 즉각적으로 혈당이 들어왔다고 인식하고 그날 운동으로 소비할 연료로 지방이 아니라 당을 쓰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해도 지방은 그대로 남고 결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녁 8시 식사와 9시 과일은 사실상 밤 11시까지 소화가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위장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고 몸은 회복은커녕 더 피로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30년 넘게 잘못 살아온 건가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었던 건가요? 그 질문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드렸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몰랐던 것뿐입니다. 지금 아셨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단 3달 만에 허리 둘레를 6cm 줄이고 약 하나를 끊으셨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건강 상식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루 세 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을 굶으면 몸에 해롭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잘 먹어야 건강하지. 굶으면 쓰러진다. 아프면 죽이라도 꼭 먹여야 한다. 이 말들은 오랜 시간 진리처럼 여겨졌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상식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절과 노동의 강도에 따라 먹을 수 있을 때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만도 드물었고 당뇨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연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한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런 비유를 합니다. 논에 계속 물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뿌리가 썩습니다. 가끔은 물을 빼고 논을 말려줘야 뿌리가 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음식을 넣어주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게을러집니다. 당이 계속 들어오니 굳이 지방을 꺼내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공복이 생기면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본래의 기능이 깨어납니다. 이처럼 공복은 단순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음식 하나를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장기들도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걱정이 앞서 말합니다. 엄마 이거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운 떨어져요. 이거 먹고 주무세요. 그 마음은 분명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식을 부르고 봐 결국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몸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들도 쉬어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굶으면 기운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혈당이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느냐? 근육이 빠질까봐 두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복은 기아 상태가 아닙니다. 조절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리적인 정비 과정입니다. 물은 마시되 음식을 일정 시간 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쌓인 독소를 비워내고 진짜 기운을 되찾는 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루 중 단 한순간, 아침 공복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4가지 간단한 루틴입니다. 첫째, 반드시 공복 12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8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드셔야 합니다. 차, 과일, 꿀물 모두 안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당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흘 정도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해 몸은 잊고 있던 지방 연소 능력을 다시 깨우게 됩니다. 둘째, 점심은 탄수화물 위주로,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점심은 밥, 국, 반찬을 자유롭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은 두부, 생선,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사 구조가 밤 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이 줄어드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여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해보세요. 복잡하거나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5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엔 의자에 기대어 등을 곧게 펴고 숨을 고르며 잠시 정지하는 겁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이 근육을 자극하고 몸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데 충분합니다. 넷째,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 10분만 걸으시거나 간단히 설거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야채, 단백질, 밥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피로감이 줄고 뱃살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4가지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의 대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사 시스템이 잠들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잠든 기능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4가지 루틴이고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위 4가지 루틴 외에도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연대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공복 시간을 지키는 동안 허기를 완화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하는 것이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위를 따뜻하게 해주어 몸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체온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하루에 보리 한 줌을 물 1리터에 넣고 15분 정도 끓인 후 보온병에 담아두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절대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은 조절하면서도 잠을 자정 넘어서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밤 11시부터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자고 있어야만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고 장기들도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취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복부의 지방을 집중적으로 쌓이게 만듭니다. 아무리 식사 조절을 해도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뱃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바람을 쐬거나
가족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건강 루틴은 혼자서 하려면 외롭고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 부부는 함께 체중을 재고 음식을 나눠 준비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변화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고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함께 건강해진다는 감정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공복 루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환경입니다. 루틴은 구조이고 환경은 유지력입니다. 이 환경을 제대로 만들면 몸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건강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걸을 수 있는 누군가와 시작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3세 박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허리 둘레는 88cm였으며 당뇨약 3종류와 혈압약 2종류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고 무릎도 시큰거리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는 얼굴빛부터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82cm로 줄었고 체중은 4.8kg 감소했으며 당뇨약도 하나 줄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그러더라며 웃으셨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렇게 작았냐고 계단은 이제 자신이 먼저 올라간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이모 할아버지입니다. 술 한 방울도 하지 않으셨지만 지방간이 심했고 병원에서는 늘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공복 루틴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아침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만 드셨으며 하루 10분 운동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반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약도 먹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다며 아내에게 자랑하려고 병원에서 뛰어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71세 여성 최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특히 오후 시간대 피로감이 극심해서 손주들이 놀러와도 늘 다음에 보자며 쉬셨습니다. 하지만 공복 루틴을 시작한 후에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손주와 숨바꼭질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아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혹시 약을 바꾸셨나요? 오후만 되면 누워 계시던 분이 요즘은 저녁까지 씩씩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생활을 바꾸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의심하셨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외모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작아졌네, 예전보다 밝아지셨네,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되어 루틴을 더욱 꾸준히 이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바꾼 사람만이 바뀝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며 약도 같은 것을 먹지만 왜 누구는 달라지고 누구는 그대로일까요? 단 하나, 시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결심의 차이가 한 달 뒤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아침 공복 12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저녁을 8시에 드셨다면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몸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둘째, 점심은 탄수화물 위주로,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십시오. 점심에는 밥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녁은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 10분만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거나 벽에 손을 짚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
그리고 등을 곧게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식사 후에는 꼭 움직이십시오. 산책을 하시든 설거지를 하시든 식사 후에 바로 앉지 않고 움직이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지방도 더 잘 연소됩니다. 이 네 가지만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명절 지나고 정리 좀 된 다음에 할게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평생 미루게 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결국은 오늘과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은 좀 이르다는 핑계로 3달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시작할 걸. 내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 바꾸면 다음 건강검진에서는 웃으며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8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드셔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건강한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두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함께 걸어요.